내일 이제 다시 강의를 하는데요. 점유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별것이 아니니까요.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제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물권이라고 나오죠. 물권은 뭐냐면 여기서 점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우리 이제 점유를 하죠. 점유는 뭐냐?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 이걸 뭐냐? 하고 있는 이 말이죠.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자연적 의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있죠? 여기요. 여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점유.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것을 사실상 지배라고 해요. 됐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갔는데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볼펜은요, 연필을요, 옆에 있는 분에요 연필을 모르고 챙겨가지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볼펜은 어디에 있죠? 내 가방 속에 들어있죠? 가방 속에 들어있는 상태를 사실상의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요, 그 연필이 내 가방에 있는지 내가 알았어, 몰랐어? 그것을 뭐란다? 점유 설정 의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은 점유가 아닌 거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딱 열었더니 뭐가 보여요? 열었더니 남의 볼펜이 들어있죠? 이제 집에 가서 그때 알았죠? 그걸 우리가 뭐다? 점유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만약에요, 10살짜리 뭐죠? 한 4살짜리나 3살짜리 아이들 봐봐요. 장난감 문구점에 가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 딱 잡죠? 그러면 얘는요, 엄마가 그건 아니라고 해도 그건 논다 안 논다, 손에서 놓지 않죠?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응 알았어 놓으면요, 걔는요 지능지수를 조금요 관찰해 봐야 돼요. 알겠죠? 일단 놔야 돼, 안 놔야 돼? 안 놔야 돼. 알겠죠? 꽉 쥐고 있죠? 꽉 쥐고 놔두지 않단 말이죠. 그걸 뭐란다? 점유 설정 의사. 내가 지금 뭔가를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아이는요, 이건 내가 점유한다, 이런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싶다, 이 말이죠. 손에 잡은 것을 놓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자연적 의사, 점유 설정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오냐?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자력 구제권은 자력 방위권하고요, 자력 방위권하고 자력 탈환권하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자력 구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고대 율법에 보면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죠. 고대 율법 이름 기억나죠? 거기 보면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있죠? 누군가가 내 왼쪽 눈을 뽑으면 나도 가서 왼쪽 눈을 뽑아온다, 이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요, 온 세상이 다 애꾸눈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다 뭐냐냐? 너가 가서 해. 누가 내 왼쪽 뺨을 때, 성경에 뭐라고 했죠? 누군가가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내주라. 그건 아니에요. 옛날보다 누군가가 왼쪽 뺨을 때리죠? 나도 쫓아가서 왼쪽 뺨을 때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 질서가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런 보면 성경에 보면 이수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단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빌라도 법정, 그 당시에 벌써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재판이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의 왕권이 강해지면은, 그걸 중앙집권이라고 하는데, 왕권이 강해지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왼쪽 뺨을 때리거나 누군가가 왼쪽 눈을 뽑으면 울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대신, 너의 후견이 돼서 국가가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란다? 악치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제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본능적으로요. 그럼 여러분 개 싸움 하는 거 봐봐. 개 옆에 가는데 누가 개 물죠? 개가 개를 물잖아요. 그럼 개가 가만히 있어요? 돌아가서 자기도 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력구제죠. 동물들 세계에서는 자력구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명사회가 되면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걸 해결해 주죠. 그런데 국가가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요, 길거리에서 누군가가요, 내 목에다 칼을 대면서 야, 돈 내놔, 이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죄송한데요, 잠깐만 칼 내려주고요, 내가 112 일단 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찔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다? 지금 현재는 국가의 조력을 받을 여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피해가지고 칼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대신 죽여야죠. 그래 내가 죽지 않죠?
그걸 뭐란다?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자력구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자력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형법에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뭐가 있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요, 눈에 이렇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사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권리가 침해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지금 앞에 앉아있고 뒤에 분이 있단 말이죠. 이분이 앉은 키가 너무 커요. 뒤에 분이 앉은 키가 적당히 해봐. 그래가지고 뒤에 분이 앞에 분 때문에 앞에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눈으로 보는 거, 시각, 사실, 시각이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에서 앞에 사람한테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의 침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점유를 침해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난 아무것도 못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른 말로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하는 사람은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잠깐만요. 연필 한번 들어보세요. 연필 들고 있죠? 이거 지금 뭐하고 있죠?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곧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고 봐버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볼펜을 훔쳐가죠? 훔쳐가면 결국 점유를 침해당한과 동시에 모두 침해당해서 점유권도 침해당했다, 이런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 침해당하죠? 그러면 우리 아까 있었는데 점유보호 청구권. 그럼 점유보호 청구권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아우, 첫 시간에 점유보호 청구권 했잖아요. 물권자 청구할 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침해당하니까 내가요,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또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 했죠?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여러분 3시간 전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뭐 그럴 수 있어. 알겠죠? 그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점유가 침해당하면 동시에 모두 침해당한다? 점유권도 침해당한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 봐봐,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동시에 나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당한다. 봐,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 타고 가고 있어. 그걸 침해죠? 훔쳐 타고 가고 있으면 어떡한다?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죠. 알겠죠? 그걸 자력구제, 뭐라 한다? 자력구제권이죠. 그런데 이미 멀리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타고 멀리 갔죠?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 사람이 이제 점유자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소송을 통해서 몇 년 안에? 1년 안에.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여러분 오늘은 몸만 왔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1년 안에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여러분 왜 점유권이 왜 어렵냐면, 왜 봐, 소유자도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전세권도 뭘 한다? 전세권도 점유를 하죠. 임차인, 월세, 임차인도 뭘 한다? 임차권도 뭐를 해? 점유하죠. 그래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침대 뒤집어 자죠. 그 집에 들어간다, 점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전세권도 뒤집어 자고 월세도 뒤집어 자죠. 둘 다 점유하는 거잖아요. 절도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죠. 절도도. 우리는 민법에서 점유권이 왜 어렵냐? 민법에서 점유권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아요. 오직 점유하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 점유권을 이해할 때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갑은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땅은 어디가 있다? 이 땅은 호평동에 있다. 그러면 이 땅을 지금 누가? 을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뭐다? 점유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을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전세권을 설정했는지, 지상권을 설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뭐하고 있다?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것을 상호 침탈이라고 하는데, 상호 침탈, 이러면 아까 침탈이 뭐가 침탈이라고 그랬어? 침탈, 뭐가 침탈이라고 그랬죠? 그걸 침탈이라고 그랬죠? 알겠죠? 그것을 절도와 강도, 절도 강도, 알겠죠? 그래서 상호 침탈은 뭐냐? 지금 갑의 자전거 있죠? 그래도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몰라도 관계없어, 알겠죠? 왜요? 좀 있으면요, 답이 다 나와, 알겠죠? 나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눈만 깜빡거리고 있으면 또 여기서 알겠죠? 또 메시지가 또 나온단 말이죠. 뭐라고요? 그런데요, 내년이 되죠? 3월이 되면은요,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죠? 3월달 되기 전에 소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한다? 초반에 박살낸다.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공부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뭐 다른 선생님들이 다 민법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민법 공부하는 데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날 강의한 거 있죠? 그날 복습한다. 바로 아무튼 책을 보고 하든 강의를 듣고 하든 그날 한 거 그날 복습해, 조금씩. 그리고 남은 시간은 무조건 뭘 한다? 민법만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날 하는 거 그날 복습. 그냥 책을 보고 복습하든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복습하든, 아무튼 그날 배운 것은요, 그만 배운 것만큼 책을 읽어보든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든 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그걸 뭐라 짜투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올인 뭘만 한다? 민법만 한다. 그런데요, 내년 5월달 6월달까지 민법만 공부하는 선생이 있어. 뭐 다른 데도 다 듣는 말이에요. 민법만 공부하라 해서 민법은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지금 민법 총칙 강의 다 됐죠? 끝났죠? 그럼 민법 총칙 강의 될 때 어떻게 하냐? 한 강의 두 강의 생각이 듣지 마. 민법 총칙이요, 한 10강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단시간 안에 들어야 돼. 어떤 게냐?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들어야 돼. 그러면 딱 들으면 뭐죠? 그림이 그려져. 아, 대충 이렇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 저는 민법만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당연히 안 나오죠. 알겠죠? 어떻게 공부하냐? 한 강의 듣다가 전화 오면 꺼놓고 다른 일 하다가 생각나면 저녁에 잠깐 틀어보다가 다시 옆에서 뭘 한다? 시끄러우니까 자자. 그럼 응 알아서 자고. 그런데 뭘 했어? 민법 들었어. 민법 오늘 한 강의 알겠어 듣다가 그 다음날 또 하나 듣고 있는데 애가 뭐라고 그래? 엄마 마트나 가자. 그래, 이마트 또 와. 거기다 까먹고. 왜? 처음부터 뭐 들었어? 컴퓨터 켜자마자 민법 들었어. 자기는 그래도 민법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3개월 4개월이 걸려. 그것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공부는 단기간 안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가 없었는데 지금은 11월 12월 달 강의 중에서 민법 총칙 강의가 지금 끝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민법 총칙 강의를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짜 딱 잡아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냐? 소리가 익숙하니까 좀 더 빨리 들을 수 있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걸 다 이렇게 듣는 연습, 이걸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하죠. 소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 책을 보면 이제 책이 익혀. 알죠? 여러분요, 영어책 봐봐. 영어책 눈으로 아무리 째려봐도 구멍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뇌 뚫려? 안 뚫려. 알겠죠? 뭐만 나와요? 위 4시간 하고 가야 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영어책을 본다고 해서 영어책을 읽었는데 뭐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참 우리나라 사람 이해 안 하죠? 영어책을요 다 읽었어. 문장을 해석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럴 때는 영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왜요? 어차피 봐도 모르는 거 왜 해요? 내 말은 어차피 책 읽어도 이해 안 되는데 왜 책을 읽냐고요. 책은 언제 읽느냐? 어느 정도 강의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용어들이 익숙했을 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이 익혀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책을 읽어가지고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했던 사람은 책을 읽는 게 낫겠죠? 자꾸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은 소리로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이것저것 다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다 듣든지 대리를 다 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다 들어야지
중간에 듣다가 말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들을 것 같죠? 이거 조금이라도 더 듣고 잘까? 차라리 자. 알죠? 그게 나아.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공부는. 알겠죠? 그래서 봐요. 상호 침탈은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뭐죠? 동시에 점유자죠. 소유자면서 갑의 자전거를 을이요 침탈, 훔쳤다 이 말이죠. 을이 훔쳤어. 훔쳐가지고 지금 가는 거 보이죠? 가는 거 보이면, 내 눈에 보이면은 자력구제. 이미 멀리 가버리면 절대로 자력구제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력구제는. 알겠죠? 그건 뭐라 하냐? 소송을 해서 받아와야 돼. 만약에 점유권으로 받아오려면 소송을 해가지고, 아까 했죠? 소유권으로 받아오려면 소송할 필요가 굳이 있어 없어? 없어. 말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이제 을이 이미 훔쳐가 버리면 갑이한테 뭐냐?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지. 그런데요, 갔더니 우리 집에 갔더니 내 자전거가 있어요. 말도 않고 다시 가져버리죠. 지금 현재는 지금 누가 점유자예요? 비록 절도범이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점유자예요. 점유자인데 이 자전거를 다시 가져왔죠. 그러면 을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에요. 을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이요, 온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냉방하고 난방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죠? 찬바람, 냉방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냉방? 아, 그래요? 따뜻해요? 온도가요? 안 들어가니까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실래요? 아, 이제 들어가요? 자요? 그럼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 저는 저걸 자꾸 뭘 봤냐면, 저거 무슨 누가 냉방을 틀어놨나? 지금 이 생각을 했어요. 난방이 있고 냉방이 있잖아요. 저게 뭐가 냉방이고 누가 난방인지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온도 조절하면서 냉방으로 바꿔놨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봐요. 여기 이렇게 점유자 있죠? 그러면 을이 다시 침해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침해했다. 그래서 상호 침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갑은요, 을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에요.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해서 가져가든지, 점유권에게서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아 가든지 해야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져가죠? 그럼 을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에요. 그럼 웃기죠, 여러분요? 아니, 내가 몇 것 가져왔는데 왜 침해야?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사고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다? 우리는 그러면 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봐봐,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럼 나는 점유자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뺏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점유를 뭐 한 거예요? 침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점유자한테 침해했으니까 나한테 반환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요, 우리 갑한테 소유자한테요, 당신 왜 내 점유를 침해해?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논리적으로는 다시 가져온다니까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갑이 뭐라 한다? 그것은 내 것이니까, 소유권, 내 것이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해달라, 또 이렇게 하겠죠. 결국 누가 가져가야 최종적으로? 갑이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소송경제라고 그래. 을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또 갑이 가져갈 건데 왔다 갔다 하면 판사가요, 쓸데없는 짓만 계속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을러는 갑한테 다시 돌려달라 말을 못한다 이거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요? 뭐를? 점유권은요, 내가 강의할 때만 나도 점유권이라는 말을 쓰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점유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 물권법은 독일의 물권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한 것은 뭐밖에 없냐? 전세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고유하게 생긴 거, 이것들이 다 독일에서 있었던 제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한테 좀 생소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생소한 게 뭐냐?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걸 훔쳐갔는데 저놈이 점유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내가 소유자인데? 저기서 뭐라 그래요? 나 점유자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안 따져. 안 따지고 누가 내 거 훔쳐가면은 쫓아가서 꿀밤 때리고 다시 뺏어오잖아요. 알죠? 그럼 저쪽에서도 아무 말 못해. 왜요? 점유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점유권을 가서 몰라. 저쪽은 법을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점유권을 알면 뭐라 한다? 당신 왜 점유를 침탈해 갔느냐? 강도 폭행 협박에서 왜 뺏어 갔느냐?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요? 2판 4판 재판할 때 절대 지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다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것을 뭐란다? 점유다.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르면 점유권을 이해를 못해. 근데 최근 예전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점유권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점유권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3문제, 올해 2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2문제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은 점유하죠? 동시에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점유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해서 가면 내 눈에 보인다. 뭘 한다? 자력구제. 쫓아가서 빼앗아온다 이 말이죠. 이미 멀리 가버렸다. 자력구제 한다 못한다? 못해. 그걸 뭐를 한다? 점유보호청구권 소송으로 가져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99%는 점유한 사람은 점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라고 얘기해. 점유보조자. 이걸 뭐라 한다?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알바생 있게. 알바생. 이것을 가사점유보조자. 이것을 뭐라 한다? 간접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이 봐. 파출부 한번 봐봐요. 가사도우미. 파출부가 다른 데 가서요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단 말이죠. 청소기를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청소기 잡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점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점유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청소기를 훔쳐가면은 내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파출부가 소송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집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그 사람은 뭘 하는데? 점유는 하지만 실제로 점유자는 누구다? 집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청소기를 훔쳐가면은 누가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집주인이. 무슨지 알겠죠? 그걸 점유보조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친구를 만나는 길거리에서 야 너 어디 가니? 그러면 나 지금 파출부 좀 뛰고 있어. 그러면 좀 이게 좀 면이 좀 안 설 수도 있잖아요. 친한 친구는 괜찮지만 그럴 때는 어떡한다? 나 점유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러 가고 있는 중인데. 알겠죠? 그러면요 저쪽에서 무슨 말 듣긴 들었는데 점유보조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야 그래 너 참 대단하다. 나 너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는요 점유는 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간접점유죠. 간접점유라는 게 봐봐. 자, 이 집 있죠. 이 갑이죠. 갑을 임대인이라고 그래. 임대인.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임대를 뭐라 한다? 이 사람 이 임차인은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요. 왜요?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잔 사람은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죠. 이 임대차 계약은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를 해. 매개가 뭐죠? 매개. 어째 연결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매 쓰는 것을 매개한다고 그래. 뭘요? 점유를요? 어떤 점을요? 직접하고 간접을 연결해 준 거, 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점유 매개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은 임차인을요 직접 점유라고 하는데 이 임차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자라고 그래. 점유 매개자 이렇게. 점유 매개자 이렇게. 됐죠? 그럼 잘 봐야 되겠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직접 점유자 또는 점유 매개자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죠? 그럼 왜 그러냐?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을이잖아요.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죠? 그럼 소유자도 점유권이 있잖아요. 소유자는 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간접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간접이라는 말의 뜻은 현재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직접이라는 말은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점유하면 뭐가 있다? 점유하면 뭐가 있어? 자력 구제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보조자 알바생 봐봐.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터 500 하나 훔쳐가서 도망가고 있어. 그러면 잘 가세요 그래야 돼요? 쫓아가는 척 해야 돼? CCTV에 찍히니까 쫓아가는 척 해야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자력 구제라고 하죠. 그래서 봐봐, 알바생은 점유하죠. 그러니까 자력 구제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점장을 위해서 내가 소송까지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점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는 뭐라 한다?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이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간접 점유자는 이 사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자력 구제권은 없죠. 아니 이 집에 이 사람이 이 집을 을한테 세줬어. 세주고 자기는 솔수 살아. 그런데 이 집에 X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 있죠.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죄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력 구제권은 없죠.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 남이 여기서 자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주입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빨리 나가고 키 을한테 줘라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뭘 한다? 소송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이제 여기에 이사 왔으면 자기가 직접 점유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요, 추운데 잠깐 잡시다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발로 차야 되겠어요? 그걸 자력구제라고 그래. 발로 차버리는 거. 알겠죠? 내가요, 이쪽 왔다 왔더니요, 집주인이 2층 사는 집주인이요, 자기네 집 보일러 터졌다고요. 자기네 가족 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요, 1층 내가 월세 들어 사는 집에요, 와가지고 보일러 터놓고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미 들어와 버렸죠.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는 자력구제 안 돼. 들었다가 던져버리면 안 돼. 들어오기 전에 밀어버린 걸 자력구제. 이미 들어와서 앉아 있죠. 그러면 이제 점유가 끝났죠. 그러면 자력구제 못 해. 자력구제는 평화 교란 상태. 들어오려고 막 해야 돼. 훔쳐가야 돼.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돼. 그때 자력구제. 이미 들어와서 앉아 있죠. 그럼 평화 상태가 됐죠. 점유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들었다가 던져버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내가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관계는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을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를 뭐라 한다? 점유 매개자다. 임대인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 직접과 간접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간접이란 말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력구제권이 없다. 직접이란 말은 점유한다. 자력구제권이 있다. 점유자, 점유권 그러면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요, 거기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접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간접점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다. 임차인은 뭐다?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직접이란 말은 뭐다? 점유한다는 말이고, 간접이란 말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자력 구제권이 없고, 점유하면은 자력 구제권이 있고, 점유자 점유권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어디로 보냐? 밑에 85페이지 봐봐. 85페이지 보면 2번 점유보조자라고 되어 있나요? 나와 있어요? 점유보조자 1번 가사상, 가사도움이죠. 영업상, 알바죠. 기타, 유사한 관계, 유사한 관계 줄고, 유사한 관계 줄궜어요. 점유보조 관계 이렇게. 점유보조 관계,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동그라미, 타인을 뭐란다? 점유주. 점유주는 뭐다? 집주인이라든가 점장을 얘기하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가로묶어 그것을 말한다? 점유죠. 점유를 하는 때는 누구만? 타인 누구죠? 점장만, 집주인만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알바생은 점유자다 아니다. 점유권이 있다 없다. 따라서 2번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이란 말이죠. 무엇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 장 하나 더 봐. 그 다음 장 여기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봐 이제 점유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뭐를 보냐 이러면요 우리가 점유권원이라고 얘기해. 이러면 점유권원이라는 거 뭐냐? 이러면요 점유권원 여기 봐봐요. 지금 이 학생이요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있죠. 앉아 있는 걸 뭐란다? 점유라고 그래. 점유. 그런데 왜 앉았느냐? 학원 수강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유권원은 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죠. 그것은 뭐다? 수강 등록을 했다 이 말이죠. 제가요 지금요 길 건너 여기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 아파트 주민이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주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는 주차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주차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다? 그러면 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 한 자리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점유 권한이 분명하다 분명 또는요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유자다 소유자 또는요 절도범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자주점유다 이렇게요. 그런데요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것을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자주하고 타주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외형적 객관적으로 구별을 하고 점유시초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객관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나는 전세를 사는데 친구가 야 너 어디 사니? 나 저기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뭐라냐? 너 이 집 언제 샀니? 야 너 돈 많이 벌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고 전세 살래 전세 산다고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나오기 전에 또 얘기하죠. 야 그래 집이 괜찮니? 몇 평이니?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너 집 샀으면 한 잔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꿀고 술집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여기 주문이 해가 주문 딱 하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전세가 아니고 집주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렇게 얼렁뚱땅 전세권이 갑자기 집주인 돼가지고 얼마에 샀니? 이렇게 하니까 집값은 대충 알잖아요. 아 얼마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본의 아니게 그냥 내가 집주인이 지금 돼 있어. 이걸 객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 내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객관적인 것은 뭐예요? 계약서가 뭐로 쓰였냐 이 말이죠. 계약서 뭐로 쓰여 있어? 전세권으로 쓰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전세권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이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타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럼 이게 도대체 소유의 의사란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여기 봐봐. 절도범이 소유의 의사가 있죠? 알겠죠?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가 없죠? 그럼 소유의 의사가 뭐냐? 여러분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죠? 물건을 훔치면 이 절도범은 자기가 이 물건을 훔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 절도범은 자기가 이 훔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 자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볼까요? 물건 훔쳤어? 훔쳤는데 앞에 경찰이 딱 와. 경찰이 딱 와서 길 가다가 경찰 딱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요 절도범은 눈이 커진다 줄어든다? 커지죠. 그리고 어때요? 오줌을 싼다 안 싼다? 싸죠. 만약에 내가 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도범은 물건을 훔치더라도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전거를 훔치죠. 훔쳤는데 친구가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마치 누구 것처럼 자기 것인 양 빌려주고 내 것인 양 운동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고 또 돈이 궁하면 내 것인 양 뭐한다? 팔고. 알겠죠? 그걸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는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양 행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자주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절도범은 뭐 때문에 물건 훔쳐? 자기가 이걸 가져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인 것처럼 이것을 내가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 거잖아요. 그걸 자주점유라고 하죠. 절도범이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뭐라 한다? 아니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타주점유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남의 집인 것을 알면서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무리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 자주 점유가 좋은 거예요, 타주 점유가 좋은 거예요? 자주 점유가 좋아, 타주 점유가 좋아? 자주 점유가 좋아요? 전세권자가 좋아요, 절도범이 좋아요? 누가 좋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점유라는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자꾸 인식시키는 거예요. 점유는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자다. 이 여자가 내한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여자다, 그건 사실이고,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건 가치 판단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요, 점유라는 것은 뭐냐? 사실이라고. 사실은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세권자 임차인이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의 물건인지를 알면서 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조건 아무리 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할지라도 무조건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인 것이고, 절도범은 내가 그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것인 양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뭐죠? 자주점유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나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전세 사는 것도 억울하고 월세 사는 것도 억울한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절도범이 지나가 아이고 좋은 사람 지나가십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보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 사람 누구래? 절도범. 그럼 무조건 무슨 점유? 자주점유. 임차인 무조건 무슨 점유? 타주점유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이거 아파트 샀니? 나 타주점유잖아,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요, 뭐라고 확인했는데 타주점유가 내가 그거 뭐니? 모르니? 원래 내가 처음에 점유를 개시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없이 했거든, 이렇게. 알겠죠? 무슨 말이요? 용어들이 막 나왔는데요,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상대방이 좀 있는 문자를 쓰잖아요. 그럼 조용해, 깨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뭐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못 쳐.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욕설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이번에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회장인가 하느니 봐봐, 욕하고 뺨 때리고 그 뭐죠? 그 무슨 그 음란 사이트 올리는 애들. 그러니까 머리로 뭐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 종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깨갱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점유한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너 누구니? 임차인, 타주점유. 너 누구니? 절도범, 자주점유. 명확하죠. 그런데요, 불분명해. 항상 시험을 하자 점유자가 이렇게, 점유자가.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점유자가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상권자로서 점유예요, 소유자로서 점유예요? 알아 몰라?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요.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언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이렇게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점유, 이렇게 무과실, 이렇게 봐. 그러면 이걸로 뭐 한다? 자주점, 평언점, 공연점유로 추정을 해,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요, 자주의 반대가 뭐죠? 타주죠. 여러분 자주하고 타주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자주하고 타주는 어떻게 구별해요?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구별 기준이 달라요. 여기는 뭐냐? 평온한 점유의 반대가 뭐냐? 폭력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도범이죠. 절도범은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 살짝 훔쳐오는 게 절도죠. 평온하죠. 여러분이 지금 봐봐, 연필 잡고 있는 거 평온하죠. 폭력이란 점이냐? 폭행과 협박을 하는 거 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강도죠, 강도. 강도가 가져온 것은 폭력이라고 그래. 그럼 폭력이 좋아요? 평온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평온은 절도범이고 폭력은 강도잖아요. 누가 더 좋아요? 절도가 더 좋아? 여러분 둘 다 범죄자잖아요. 둘 다. 된다? 안 되죠. 여기 봐봐요. 공연한 거 뭐죠? 공연. 이런 봐봐.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걸 공연이라고 그래요. 공연. 혹시 지갑 있어요 없어요? 지갑 어디 있어? 가방에 있어요? 보여 안 보여? 그걸 은비라고 그래. 은비. 남 모르게 하는 거. 그럼 지갑은 어디가 있어야 돼? 가방에 들어있거나 백에 들어있어야지. 지갑을요 책상 위에 떡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공부 안 돼 뒷사람. 저걸 어떻게 훔쳐갈까 생각하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평온한 공부를 위해서 지갑은 어디가 있어야 돼? 가방 속에 있어야지. 그걸 남 모르게. 그걸 은비라고 그래.
이러면 봐봐요. 남들 다 보이게끔 지갑, 돈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걸 공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은비. 돈 흔들고 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여러분 날치기 보면 알아요. 날치기 은행에서 여자가 돈 빼오는데 오토바이로 날치기에 가죠. 날치기 어때? 사람들이 저놈 잡아라. 보여 안 보여? 보여. 공연이죠. 공연. 날치기 보면 좋은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남 모르게, 알았죠? 주머니 속에 또는 가방 속에 지갑을 놓고 다닌다. 그걸 은비라고 그래.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일의 반대가 뭐다? 은비. 선의의 반대가 뭐다? 악이. 무과실의 반대가 뭐다? 과실 있는.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서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는 추정을 해. 추정한단 말이 뭐죠?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추정이 뭐냐? 여기요, 누군가 저 뒤에서요, 뒤에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앉아있단 말이죠. 저 사람 누구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공부하는데? 누구지? 그러면 저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분 은경씨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데? 그게 추정이죠. 그런 것 같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닌데? 아니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내가 한번 가볼게. 그럼 어때요? 아니라고 한 사람이 가서 보죠. 딱 보고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 추정하면은 입증 증명을 누가 하냐? 증명을 아니라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겠죠? 여기는 추정되지 않아. 추정되려면 누가 입증한다? 내가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해. 무과실은 뭐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이건 암기해. 자, 여러분 점유자라고 나오죠? 점유자는 점유 거래인이 불분명하다. 누군지 모르죠? 그럼 무슨 염려? 점유가 불분명하다. 무슨 염려?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 다시 뭐라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을 해.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시험에 여러분요 뭐라 나와? 이렇게 나온다니까. 점유의 거래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자주, 평원, 공연, 무과실로 추정된다. OX, X,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요,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몇 조냐? 이게요 197조 제1항이에요. 추정이죠. 그 다음에 198조가 뭐냐?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점유 계속 추정 뭐냐? 봐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래서 갑이요 2년, 을이요 1년, 병이요 3년. 이렇게요. 이 사람은 선이, 이 사람은 악이, 이 사람은 선이,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 병은요, 자기가 점유를 시작할 때부터 주장할 수 있어. 자기가 점유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것을 뭐란다?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 분리. 그러면 점유의 분리면 몇 년이다? 3년. 뭐다? 선이. 그래서 3년이고 선이가 되죠.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 앞 사람까지 다. 이걸 뭐란다? 점유의 뭐라 한다? 병합이라고 해요. 병합. 그럼 몇 년이다? 3년, 1년, 2년. 몇 년이다? 6년. 6년인데 문제는 뭐죠? 이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하죠? 다 더하면 뭐냐? 이걸 봐봐. 폭력, 은비, 악이, 과실을 뭐라 한다? 하자 있는 점유라고 그래. 하자 있는 점유. 알겠죠? 폭력이나 은비나 악이나 과실을 뭐라 한다? 하자 있는. 그럼 봐봐. 이렇게 점유를 병합을 하면은 하자를 승계를 해. 점유를 병합하면 뭘 한다? 하자를 승계. 하자. 여기서 하자가 뭐다? 하자가 선인데 여기 뭐가 있어? 악이가 있죠? 선인데 뭐가 있어? 악이가 있죠? 악이 전체로 뭐로 본다? 악이로 본다. 이 말이야. 악이. 알겠죠? 6년의 악이가 돼.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걸 뭐란다? 분리. 앞에 사람까지 다 더해서 주장한다. 뭐란다? 병합.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 병합하면 뭐란다? 하자를 승계. 병합하면 그래서 병합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선이고 악이잖아요. 선이고 악이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선이, 여기는 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사람은 선이죠. 선인데 이 사람은 자주다 타주다. 이 사람은 악이죠. 자주다 타주다. 무슨 점유다? 안 보여? 둘 다 자주라니까요.
우리가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모순념이다. 왜 자주다?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왜 둘 다 자주다? 여기는 분명히 악이고 여기는 선인데 왜 둘 다 자주예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일단 점유자죠. 저기서 가불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불병인데 갑이 소유자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누가 만약에 갑이 소유자다 그러면 자주, 을이 전세권자다 타주, 임차인이다 타주인데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일단 물어본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한다니까. 아무 말 없으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는 지금 선이죠. 선이만 있고 다른 말은 있어 없어? 그러면 자주, 평온, 그 다음 뭐가 된다? 공연이 된다니까. 여기는 악이란 마음을 있고 다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악이 그 다음에 자주, 평온, 공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악이면서 자주, 평온, 공연이고 선이 자주, 평온, 공연이라니까. 왜? 지금 다른 것도 이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무조건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로 추정하는데 여기는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의는 추정 안 되고 나머지만 추정되죠. 자주, 평온, 공연만. 이러면 봐, 이런 말. 자주 점유가 무조건 평온하고 공연한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 봐봐.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는 무슨 점유? 전세권자 무슨 점유? 임차인 무슨 점유?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전세 계약하고 월세 계약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집주인 두들겨 패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계약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임차인 전세권자는 타주인데 폭력이에요, 평온이에요? 평온이죠. 누구나 다 내가 월세 사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뭐요? 공연하죠. 나는 타주이면서 평온하고 공연하다니까. 그런데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 거를 탈락하니까 안 줘. 두들겨 패가지고 빼앗았어. 나는 소유자니까 무슨 점유? 자주 점유. 두들겨 패가지고 빼앗았어. 무슨 점유? 폭력 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이면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죠. 봐봐. 여러분요, 봐. 여아가 있고 남아가 있어. 그러면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어. 아가씨가 있어. 아가씨가 있고 총각이 있어. 아주머니가 있고 뭐죠? 아저씨가 있어.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지금 자 됐죠? 지금 봐봐. 여기는 다 누굴 얘기해? 여자를 얘기하고 여기는 다 누굴 얘기해? 남자를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똑같은 여자니까 할머니 그러면 돼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잖아요.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요, 여기한테 여학생 그러면 되겠어요? 여학생? 그러니까 이거 봐봐. 똑같지만 이게 구별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여자면 여학생, 남자면 남학생,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한다? 아가씨, 뭐라 한다? 총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여자지만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점유이지만 구별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주 점유는 언제나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로 추정하자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이다 악이다는 거 지금 나와 있죠? 나머지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일단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자주, 평온, 공연으로 가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이면서 자주, 평온, 공연 점유고 악이면서 자주, 평온, 공연이죠. 만약 여기가 병이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해봐. 임차인 병이 임차인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이면서 뭐다? 타주이면서 평온하고 공연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로 가자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구별 기준이 다르다. 이걸 좀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봐.
이렇게 이제 봤죠? 여기 보면 이제 200조가 있어. 200조. 200조는 뭐냐?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이란 말이 우리 법에 3번 나와. 197조 제1항 점유 권원이 불분명하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198조는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점유물이란 말이 문제가 되고 추정이란 말이 문제가 돼. 여기에서 점유물은 동산만 얘기하고 부동산은 빠진다 이 말이죠. 왜요? 부동산은 뭘 한다?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점유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산만 해당한다. 여기서 점유는 추정한다 반대가 뭐냐? 추정한다 반대가 번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번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여기에서 추정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이게 아니고 뭐 한다? 추정한다. 여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 본다가 아니다. 알겠죠? 그럼 말은 뭐죠? 이거 좀 봐봐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저기 누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추정이에요. 방금 누구 지나간 거 있지? 뭐예요? 본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약간의 뉘앙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추정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건 같은 말. 이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추정한다 그래야지 본다 그러면 안 돼. 시험에 이게 잘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점유물은 동산만 해당하고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봐. 왜냐면 여기까지 하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내일 점유권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요 점유권 이런 봐봐요. 지금까지 처음 듣는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말은요 시험 칠 때나 하지 평생을 두고 쓸 일이 없어. 이걸 한번 썼다고 하는 것은 내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여기요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뭐란다? 전세권은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오케이 타주점이다. 타주. 그런데 전세권자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상속을 해요. 상속. 그럼 이걸 뭐란다? 병을 사망하면은 병을 상속인이라고 그래요?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 병을 뭐라고 하냐고. 병을 이 사람이 사망했어. 사망한 사람을 상속이라고 그래요? 피상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죽을 때 뭐 흘려요? 그러니까 이걸 피상속이라고. 피 흘려야 죽잖아요. 알겠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상속이라고. 그러면 이러면 상속일은 자주애가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전세 살다 사망했어. 아들내미가 상속을 했어. 그럼 아들내미는 전세권자가 돼요? 소유자가 돼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 아버지가 전세 살다 사망했어. 아들내미가 상속했어. 아들내미는 소유자가 된다? 전세권자가 된다? 똑같이 전세권자가 되죠. 전세권자 똑같이. 그래서 이걸 뭐란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타주가 타주로 된다. 그래 그것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 아까 우리요 타주가 자주가 되면은 나부터는 자주할래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인데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돼. 자주는 자주. 아버지가 소유자로서 상속했어. 사망했어. 그럼 아들내미가 뭐가 된다? 소유권을 상속하죠. 자주가 자주, 타주는 타주.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가 되거나 자주가 타주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 첫 번째 분리될 수 없다. 두 번째 봐봐요. 그러면요 재밌는 말이죠. 봐. 타주가 그러면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점유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점유가 무슨 말이야? 자주점유가 무슨 말이야? 소유자 간단히 얘기하면 소유자 전세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생각을 해요? 집 사면 되죠. 집 사는 것을 뭐라 한다? 매매 또는 뭐라 한다? 증여를 받거나 또는 뭐라 한다? 경매를 하거나 이래야죠.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새로운 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권원에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그 다음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뭐라거나 표시하거나, 표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권원이란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 타주가 자주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뭐죠? 매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상속은 아버지가 전세로 사망했죠? 아들내미가 상속했죠? 여전히 아버지가 타주였죠? 나도 여전히 뭐다? 타주죠?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면은 타주가 자주로 바뀌든지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야죠. 이런 봐봐요.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주점이죠?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우리 집에 월세 사는 사람한테요, 내가 집을 팔고 내가 그 집에서 월세로 내가 살아. 그럼 맨 처음에 내가 뭐였죠? 자주. 이제는 뭐예요? 타주로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려면 집 팔아야 되죠.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죠.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집 사야 되죠.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상속은 타주가 타주로 됐죠.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속은 점유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주는 타주, 자주는 자주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점유가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혼자만 이 말이잖아요.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든지,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뭐하든지 표시하든지,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든지,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새로운 권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럼요, 지금 여기 그 위에 보면 186페이지 보면 86페이지 점유 권원이 불분명. 그러면 자주평온 공연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98조는요, 점유 계속 추정이다. 오른쪽 칸에 보면 점유가 분리되고 병합되기도 하죠. 병합되면 뭘 한다? 하자도 뭐 한다? 승계한다. 그 다음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든지, 밑에다 또 써. 밑에다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 알겠죠? 소유 의사가 있으면 표시하든지. 맨 밑에죠. 지금 86페이지 맨 밑에 그림. 알겠죠?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든지. 그 다음 바로 옆에 상속은 뭐다?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상속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여러분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배워야 돼, 알고 있어야 될 상식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 88페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하고 88하고 90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었어 이미 92페이지하고. 알겠죠? 88, 90, 92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미 했죠. 뭐는 이미 했죠?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미 했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자주점유, 타주점유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이 두 가지를 본다, 이 말이죠. 내일 무슨 알겠죠? 내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냐? 소유권이라는 것을 다 본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